홈플러스 사태는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품권 사용이 막히고 급기야 LG전자, CJ제일제당 등이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으나 다음날 서울회생법원이 납품대금 3,475억 원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몇몇 대형 업체는 다시 제품 공급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협력사들입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1,800곳이며 임차인은 7,000곳이나 됩니다. 홈플러스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주요 요인은 첫 번째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사모투자운용사로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 아니며 재무구조를 향상시켜 회사의 가치를 높인 뒤 다시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인수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째 재매각을 못하고 이어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며 시장에서는 매수 의향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테스코로부터 매수 시 너무 높은 매수 금액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만 한 해 2천억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대출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 매수 방법으로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을 인수해 되파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에 MBK가 비슷한 방식으로 9,970억으로 인수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도 재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네파는 적자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와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매달 2회 주말 의무 휴업을 이어오며 막대한 영업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대형마트로부터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며 강제했던 이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을 산업연구원 등의 조사 자료 등으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곳을 살리겠다고 한 곳을 죽이는 법의 부작용이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오히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해 규제 완화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매년 수천억대 적자임에도 홈플러스 노조는 계엄령 이후 윤석열 탄핵 배지를 착용하고 영업해 불매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 사옥이 위치한 강서구 등촌동 강서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월 29일까지 윤석열 탄핵 배지를 부착한 채 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홈플러스에 쇼핑을 하러 온 고객들이 항의를 하고 서비스 센터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배지 달기 운동을 주도한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똑같이 탄핵 빗지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탄핵 버튼 쇼핑대전이라는 행사를 기획해 또다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상태가 이 지경인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치적인 행동은 매장이 아닌 퇴근 후에 하라는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로서는 자산 매각으로 슬림화하는 방법밖에는 찾아내지 못했겠지만 노조는 매번 자산 매각 반대 시위와 노동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과거 삼성이 손을 뗐고 영국 기업 테스코 또한 손을 뗐으며 이제는 국민들도 손을 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